기나긴 팬데믹이 끝이 나고 이제 한국 관광이 재개되면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하나둘씩 한국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궁금증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미국인 여학생이 한국의 이곳을 방문했다가 충격받았다고 하는데요. 미국인 여학생이 놀란 이곳은 다름 아닌 찜질방 및 목욕탕입니다. 과거 박혁거세 신화나 김알지 신화에서부터 우리 한국의 목욕 문화가 시작됐고, 고려시대까지는 옷을 벗고 씻었지만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영향으로 알몸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서 목욕용 옷을 따로 입고 씻었다는 기록이 있고, 또한 조선시대에 접어들어 현대의 찜질방과 비슷한 유형의 한증막이 존재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땅에서 목욕 문화 및 대중목욕탕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대중목욕탕이라고 칭하는 찜질방 및 목욕탕이 한국에 뿌리를 내린 건 1905년이라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끼리 발가벗고 목욕을 한다는 것에 익숙지 않은 문화라서 곧 문을 닫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1925년 서울에 대중목욕탕이 다시 들어섰지만 당시 사람들은 대중목욕탕을 두고 어떻게 남에게 맨몸을 보여줄 수 있는가라고 하며 거부 반응을 보였으며 정착하는 데 시간이 꽤나 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목욕 풍습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대중목욕탕 또한 이태리 타월과 더불어 목욕관리사까지 생겨나면서 계속해서 변화를 거듭하며 지금의 완전한 목욕탕 문화를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욕 문화가 다른 나라에는 잘 없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일본이야 온천 문화가 워낙 발달되어 있어 센터라고 불리는 목욕탕이 꽤나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서구권에서는 이런 목욕 문화가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한국처럼 대중탕이라는 개념이 서구권에서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하는데요. 미국이나 다른 서구권에서도 사우나 시설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찜질방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사우나 시설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이렇게 수십 명의 사람들이 사우나를 마치고 모여 잠을 청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경우 이러한 공간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우나를 마치면 곧바로 샤워실에서 몸을 헹구고 옷을 갈아입고 나가게 됩니다. 한국 같은 이렇게 쉼터가 마련되어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사우나 시설 또한 한국과 많이 다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샤워를 할 수 있는 샤워실과 몸을 씻고 때도 밀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옆에 냉탕, 온탕 등 갖가지 몸을 지지고 볶을 수 있는 대중탕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몸을 다 헹구고 나오면 탈의실에 나와 평상에 앉아 TV를 보시면서 당연하게도 단지우유 하나 마시면서 유유자적 여유를 즐기곤 합니다. 나아가 찜질방의 경우에는 몸을 씻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식혜며 맥반석 계란이며 심지어 배가 고프기라도 하면 미역 백반이다 김치찌개다 혹은 육개장, 제육볶음, 황태구이 같은 한식과 더불어 라면, 떡볶이, 우동, 돈가스, 물냉면 같은 분식, 심지어 김치전, 골뱅이 무침, 닭발 같은 안주에 음주까지 곁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외국인들로서는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애초에 목욕탕에서 사우나 및 샤워 외에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인데요. 과거 한 외국인 유튜버는 뉴저지에 있는 한국 목욕탕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소개한 한국 목욕탕은 아주 놀라움 그 자체였는데요. 해당 목욕탕은 허드슨강 바로 앞에 위치한 소호 스파 클럽이라는 곳으로 평일엔 50불, 주말엔 75불하는 한국인에게는 굉장히 비싼 목욕탕이지만 규모나 현지 시세 등을 고려했을 때 미국인들은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실내 모습은 한국에 있다 하더라도 고급 스파 시설을 갖췄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내부 전경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1층에는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도록 소파가 놓여 있는데 그 앞으로는 허드슨강이 보이는 뷰가 탁 트인 곳으로 쉬기 안성맞춤인 장소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사우나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을 놀라게 만든 건 바로 이곳에서 음식을 판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찜질방에서는 어디를 가더라도 맛있는 한식부터 시작해 분식, 중식 등 여러 가지 음식을 판매하지만 외국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 특히 놀란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사우나는 단지 잠시 몸을 씻는 곳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근 한국에 놀러온 미국 여학생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말이죠. 그녀의 이름은 니켈슨이었는데요. 지금부터 그럼 그녀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한국 목욕탕에서 받은 충격에 대한 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연히 좋은 기회를 얻어 한국행 티켓을 구입할 수 있었고 난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 왔는데 이곳은 천국이 따로 없는 것 같았어. 비행기에서 내린 인천공항은 뉴욕보다 더 깨끗한 것처럼 보였고 또 공항에서 나가 서울 시내로 나오는 동안 난 모든 것들이 천국처럼 보였어. 한국은 늘 환상 속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해왔거든. 이곳에는 내가 좋아하는 K-팝의 본고장이고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음악을 부르고 있었어. 심지어 K-팝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나 호텔 이후 우리 가족의 첫 여행지는 묵은 때를 벗기기 위해 또 미국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한국의 찜질방 문화체험이었어. 미국에서 한국 찜질방을 즐기려면 $100 가까이 하는 돈을 내야만 하는데 이곳은 성인 기준 $10 수준으로 미국에서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저렴한 금액이었고 그곳에 들어서서 내가 본 건 아주 황홀 그 자체였어. 난 이곳에서 하루 종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어. 먼저 놀란 건 샤워실이었어. 중간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고 그곳에 물이 잔뜩 담겨 있었어. 그리고 위에는 이곳이 뜨거운 물인지 차가운 물인지 미지근한 물인지 또 온천수인지 팻말이 붙어 있었어. 일반적인 미국의 사우나에서는 이런 대중탕은 존재하지 않거든. 그곳에 몸을 담그고 10분 정도 있은 후 답답함을 느껴 빠져나왔는데 이내 곧 그 매력에 빠져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동생과 장난도 쳤어. 그리고 그곳에서 수영하는 아줌마 몇 분을 보기도 했는데 꽤 넓어서 마치 워터파크 같다는 느낌도 받았어. 그렇게 다 씻은 다음 바로 위층에 있는 찜질방에서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됐어. 우리 가족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황토색 옷을 입고 있었고 주변에는 여러 한증막이 있었어. 황토방, 얼음방 등등 말이야. 그런데 내 눈에 들어온 건 다름 아닌 매점이었어. 난 매점에서 지금껏 서툴게 배운 한국어를 가족들 앞에서 뽐낼 수 있었어. 매점에는 도저히 차이를 알 수 없는 비빔밥과 돌솥 비빔밥을 팔았고 냉면과 라면, 떡볶이와 김밥 등 정말 수십 가지의 음식을 팔고 있었어. 우리는 각자 먹을 음식을 주문했는데 마지막 결제할 때가 아주 예술이었어. 내가 차고 있던 팔찌 하나만 있으면 되더라고. 굳이 카드나 현금을 가져올 필요도 없었어. 심지어 우리가 주문한 음식 모두는 마치 전문 식당에서 파는 것처럼 맛있었어. 특히나 한국 드라마에서 본 맥반석 계란이 최고로 맛있었어. 혹시나 한국에 올 기회가 생기는 내 블로그를 보는 친구들이 있다면 꼭 찜질방을 들러 나와 같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 여기까지가 글쓴이가 쓴 글의 전부였습니다. 이처럼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의 찜질방은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안락한 쉼터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씻을 수 있고 누워서 쉴 수 있고 심지어 맛있는 음식까지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꽤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에 들어와 찜질방에서 몇 날 며칠을 머물기도 한다는데요. 또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쉬고 또 놀 수 있는 공간과 더불어 최첨단 기술이 접목되어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합니다. 니켈슨이 쓴 글에서도 말했지만 차고 있는 팔찌 하나만 있으면 굳이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도 쉽게 음식을 구입할 수 있는 점입니다. 물론 음식값을 결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팔찌를 바코드에 찍으면 몇 번 낙커의 사람이 어떤 물건이나 음식을 구입했는지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찜질방을 나설 때 한 번에 카운터에서 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굳이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겠냐 싶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굳이 탈의실에 들러야 하고 또 들고 온 지갑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또 굳이 탈의실에 가야 합니다. 그런 번거로움을 팔찌 하나로 해결한 거죠. 여태껏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 없는 미국인들에게는 한국의 이런 시스템은 천국처럼 다가온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